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본사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글이 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LH가 토지주택공사의 약자죠.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LH 본사에 거는 그런 그림을 보면 LH 투기공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깃발을 만들어서 LH 본사에 깃발을 올리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계란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LH 농지 투기 공사다. LH의 서울지사가 있는 곳에서는 청년들이 또 이런 글도 붙였습니다. 도둑놈들, 청년은 월세 전전, LH 직원들은 투기 전전. 얼마나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LH 측은 이런 국민의 공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 과연 검찰과 함께 하지 않는 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함께하는 수사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지금부터 세 분의 전문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변호사, 박연미 경제평론가, SBS 경제정책팀의 정성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 네.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죠? 네, 아직 오전 중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아직 완전히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과천본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종료가 됐고, 본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거주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압수수색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 진주 본사와 예. 그리고 과천의왕 사업본부,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역 사업본부, 그리고 13명의 투기 직원들에 대한 지금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과천의왕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했던 지역이고, 지금 최근까지도 3명이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지금 살펴봤던 것 같고, 광명시역 사업본부는 이제 거기서 사업 개발에 대한 후보지 선택이나 결정 과정,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박영미 평론가,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공분이 심각하다는 게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예. 유튜브 생중계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댓글창의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분노가 이 댓글의 숫자, 거기에 표현되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는 정도인데, 사실은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거든요. 변창흠 장관 임명할 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인식, 네.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동안 조직 관리에 대한 인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정부 여당에서 사실은 그 강행을 하면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본인만 침착하단 말이죠. 불난 집에서는 혼자 침착한 것도 무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소통하는 국민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변창흠 장관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국토부 손은 떠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 변호사님. 네. 처음에 민변이 참여연대와 함께 이 사안을 공개했을 때 이 정도 상황까지 오리라는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는 예상은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하루 동안 10필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를 찾으면서, 그것도 금액 100억 원, 대출 60억 원을 낀 아주 이상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족끼리 한 것도 아니고 공사 직원들끼리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한 이유는 부패의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패의 최고의 치료제는 투명한 공개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공개를 하면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공개를 한 이후에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 여당, 청와대에서 연일 대책을 발표하고 수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패가 망신하도록 하겠다. 이런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과연 수사에 참여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이 또 맞물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변호사님 법조인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 건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징계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투기 환수, 그리고 부패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가 관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서부터 지난 50년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이어서 계속 지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법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미 평론가, 네. 이런 사안에 말이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은 뭐 부동산 활황, 투기 분명히 누군가는 정보를 뭐 미리에서 왔는지 항상 정보를 미리 알아서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집을 사고 어디에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거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는 왜 맨날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가 집 한 채 있어도 또 다른 부동산 재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가 남의 이야기겠지 이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성에 이번 사안은 정말 1기, 2기 신도시 때보다 더 엄청난 일종의 폭탄을 던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스케줄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부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83만 호 중에 57만 호가 민간에서 우리 땅을 가져가서 개발해 주세요. 동의를 하고 LH가 조합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이면 내 땅 LH에 맡길게요. 이런 여론이 아무래도 사그라들게 마련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고춧가루도 이런 고춧가루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예견된 불행인 것이 이 LH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컨대 국세청은 만약에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납세 병마개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이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인데 지정된 업체만 납세 병마개를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전직 국세청 직원들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한수원 비리 대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부품이 불량이었다. 그래서 원전 멈출 뻔했다.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부품 만드는 회사에 가 있는 임원들이 죄다 한수원 전직 직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한수원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군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모든 곳에서 존재했는데 저는 이번에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공개하신 이 사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그럴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여기에서 이렇게까지는 실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탈법이나 불법을 할 때는 적어도 차명은 써주는 성의를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성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간이 큰 것이냐 그걸 보여주는 사안이죠. 그렇게 해도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안 걸리거나 걸려도 별거 없다. 내가 정보를 빼내서 투자를 했는지 촉이 좋아서 투자를 했는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거 강제로 뺏어갈 거냐. 최악의 경우에 회사 그만둬도 얻는 실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방금 박영미 평론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현재까지 13명 확인이 된 게 13명이고 뭐 더 있다. 광명시 공무원도 있다 그러는데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말이죠. 정말로 솔직하게 자 지금은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요. 막 정부, 여당, 청와대 또 해서는 엄청나게 수사해서 이거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 뭐 추가 대책 내놓아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이익을 얻으면 3배, 5배 환수하겠다. 그런데 이 13명 뭐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다. 유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투기다. 사전에 정보를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국민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을 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목적의 사용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토지 투기를 했으면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중요한 건 이걸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분들에 대한 투기익은 환수가 가능하냐? 지금 여기가 또 그 다음에 또 쟁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겁니까? 투기익 환수요? 투기이익 환수요. 현재로는 어렵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이 소급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소급 입법 금지는 형사처벌에 네. 제한되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소급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공직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지금 LH 공사 직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에 지금 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위 영농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 농지법 위반이 되고 우리나라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흥시장이 매각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봐도 지금은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책들, 엄청난 수사, 엄정한 처벌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 정선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죠? 네. 고구마 심는다고 하고 거기다 용모들 심어놨다. 아까 사진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실제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취득 증명서랑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영 계획서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제 하겠다고 한 거는 벼농사 그리고 고구마, 옥수수 밭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거기가 답이에요? 벼농사를 한다고. 이제 전답 두 개 다 전답, 섞여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용버들 나무. 이제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를 뭐 띄엄띄엄 심는 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여서 이제 버들나무를 심었고. 예. 계속 그 말씀하시죠. 나무들이 이제 어떤 나무들이냐?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제 조경업자들 얘기는 심어놓기만 하면은 쉽게 자라고 죽지 않는다. 관리가 필요 없는 나무들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말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농지를 구성해 놓고 우리가 농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 심어놨던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렇게 나무를 심어놓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이제 토지 보상 전문가들 얘기는 네 그렇죠. 이제 저 나무를 왜 심었느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 토지 보상금을 노렸다. 이게 투기 추정인데 그럼 나무는 왜 심었느냐. 나무도 이게 나무 같은 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무 이전비를 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무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자라고 크게 자라니까 이전비도 많이 나오고 취득가액도 빨리빨리 커지니까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추가로 나온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데 광명시 공무원도 해당 지역에 임야를 매입했다. 가족 명의로.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광명시 공무원인 건 확인이 됐고 광명시 공무원이 이제 4명 가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시청 얘기도 이 직원이 그 주택사업개발 관련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됐고 구입을 하게 됐는지는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직원도 이제 뭐 해명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기는 이제 개발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신도시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 공무원이 얘기한 대로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엄청나게 뭐 운이 좋은 겁니까? 뭐 투자를 참 잘하는 공무원이다. 투자를 참 잘하는 공무원이다. 예. 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이 되고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사놨고 뭐 나중에 이유는 다 있겠죠. 뭐 여기다 뭐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노후에 가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엄청난 재산. 근데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해당 그 부처에서 일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에 땅을 사놨고 이런 경우에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광명시청 지금 직원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업무 관련성은 조금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LH공사 직원은 딱 업무 관련성이 딱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LH공사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간에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넓게 봐야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 행위를 이용을 하면 그 내부자 거래 행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벌금은 본인이 얻은 이익의 3배 또는 5배까지. 근데 LH공사 직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의 신도시 개발 이 정보는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시장법상은 그 증시 상장 기업의 임직원이 처벌이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LH공사 직원이 처벌을 만약에 안 받는다는 거는 이게 국민들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민적 공분은 점점 치솟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조사하고 수사까지 진행해서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과연 유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 투기 이익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익이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환수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전엔 물론 전제 조건은 투기로 법적인 판단이 나야 한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일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이나 한 번씩 가봤더니 이제 실망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 농사 지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니까 그냥 나무만 좀 심고 말았구나.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닦아온 그런 터전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해주지 않은 이상은 이게 쉽게 끝나질 일이 아니에요. 박영민 평론가, 네.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1기, 2기, 뭐 3기 신도시 이런 부분뿐 아니라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또 얼마나 많은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LH공사 또 임직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운이 없어서 우리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개발 사업에서 누군가는 이런 형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 영화 1970을 보면 강남 땅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관여했던 사람이 간증의 형태로 남긴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아침에 나가서 사고 저녁에 팔고 자전 거래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강제 수용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자체별로 개발공사 아니면 SH, LH 굉장히 다양하게 이권에 개입된 어떤 기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지자체 가면 건축과장 이런 사람들이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물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모든 사람을 마녀사냥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드러나면 반드시 처벌하고 내가 얻는 이익보다 드러났을 때 얻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번에 걸린 LH 직원들도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아이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혹은 그래서 오늘 그 정보조회를 국토부하고 LH 직원들에게 그럼 당당한 사람들 정보조회 하겠다. 당신들 토지거래 내용 개인하고 가족의 토지거래 내용에 대한 그 정보조회 동의하겠느냐. 정보조회 동의 안 한 사람 꽤 많았습니다. 거부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최대 파면 해임까지 한다는 얘기가 오늘 그 직무대행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다들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회사에서 나가라 해도 아, 그럼 나가지 뭐. 옷 벗지 뭐. 나가서 나는 건물주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봐야 되는데 금융권과의 결탁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고작 100억짜리라고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100억 중에 58억이 대출이잖아요. 일반인이 가서 100억 투자하는데 58억 대출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 집 빌리거나 아니면 집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재직증명서 한 장 내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말도 안 되는 과정인데 금융권의 결탁 가능성 나아가서는 토지를 구매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나눠 가진 땅은 없었는지 전 그것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고작 100억이라뇨. 100억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뭐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신도시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그게 작은 돈으로 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대장하고 실명만 대조해도 그 정도면 사실 뿌리는 훨씬 클 수 있죠. 정성진 기자가 지금 가서 혹시 뭐 집을 사려고 한다거나 대출 받으려고 한다면 뭐 대출이 엄격하게 규제가 돼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이제 서울 시민이고 예. 또 이제 약간 연봉이나 이런 게 다 걸려 있어서 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한 4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네. 정도. 어쨌든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 네, 무주택자로 예. 있습니다. 예? 무주택자로 아직. 예, 알겠습니다. LH 직원들 내부 분위기 또 LH 직원들에 대한 뭐 기자들의 취재가 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LH에서도 뭐 직원들 이렇게 조금 제한하고 뭐 사내 메일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인천 지역본부 이제 사내 메일이 이제 나와서 조금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기자들이 너무 전화가 와도 이제 개인 정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해라. 그리고 뭐 특히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 이름, 뭐 토지 이제 집원 이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도 확인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 자리에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아니면 휴가를 갔어요? 지금 최근에 안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내 메일로 일절 응대를 하지 마라 이런 내부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앱이라고 할까요? SNS라고 할까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런 곳에도 LH 직원들의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어떻습니까? 네. 거기도 한번 취재를 해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공개되는 부분들은 예. 좀 봤는데요. 일단 그때 한 번 또 논란이 됐었지만 LH 직원들 그럼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비밀을 가지고 했느냐, 내부 정보를 정말 이용한 거냐. 이제 특히 광명시청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개발 지역으로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윗분들이 이렇게 물을 흘려놨기 때문에 결국 LH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혹시 그 메신저가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나 해고돼도 좋아. 해고돼도 내가 여기 투기해서 이걸로 얻은 수익이 내 평생 연봉보다 더 많을 거야. 그럼 뭐 메신저가 한번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제 존재하던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습니까? 따로 취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요. 예. 이제 다른 타 기자들이 예. 이제 그걸 확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사내 메신저에서 이제 대구 지역 한 지역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가족, 지인 명의를 구하고 있다. 여기를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이 직장 다니면서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난 이거 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LH 직원의 그 제보한 제보자의 얘기는 차명 투기나 이런 사전 투기가 암암리에 있어 왔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런 대목은 LH라고 하는 어떤 기관, 공기업의 특성상 거기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나도 한번 사볼까?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하는 선배들이 많고 혹시 이런 분위기였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이게 혹시 저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탈법, 불법일까 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보면 LH하고 그 LH라는 회사가 등장하는 과정이 2009년 당시에 합병을 하잖아요. 예. 두 회사가 40조 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생긴 회사인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따로 있다가 워낙 부채 규모가 많아서 혼자 존립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국민들 세금으로 말하자면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합쳐서 존립하게 만들어 놓은 게 현재의 LH입니다. 이 2009년 상황인데요. 국민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은 없고 그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본인들 사리사욕을 채운 사례가 이번에 드러난 거죠. 불법 탈법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글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을 가장 민감하게 만드는 이 부동산이라는 사안을 현 정부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민병과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 제보를 받고 확인하는 작업이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그리고 정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적 공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 국민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믿고 저희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후 처리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분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사람이 처벌받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50년간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서부터 계속되어 온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부동산 투기 구조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의 농지 투기가 있습니다. 허위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투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씀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I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칸사스라고 하는 밴드가 지난 1970년대 말 발표했던 노래죠. 바람 속의 먼지. 인생의 철학, 깨달음을 담은 노래인데 시청자 여러분, 이 노래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똑같은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군사 쿠데타에 항의하고 있는 미국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이 개사해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우리말로 옮기면 뜻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이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미얀마 군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어린아이가 숨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미얀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적어도 명분과 목적이 어떻든 국민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살상행위를 하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가 아니라 미얀마 시민과 그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펼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와 민주주의, 자유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함께한다는 메시지, 우리 개개인 차원에서라도 또 정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